자, 5번 문장 영작합니다. 자, 동사 찾았죠? 자, 여기서부터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존재하다라는 말과 짝이 되는 주어를 찾아줍니다. 일단 물리적으로 있는 이가 표시가 된 아이를 주어로 의심을 하되 그 아이는 방금 전에 찾은 이 문장의 핵심 동사인 존재하다라는 말과 이제 어울려야겠죠. 우리 인간은 존재한다. 그럼 괜찮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오늘 영작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적어주세요. 우리는 존재한다. We exist. 쓴 단어들은 우리말 영어에서 찾아서 표시해 주고요. 자, 끝났습니다. 이 문장은. 자, 이 문장을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아요. 나머지 우리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명시적으로 계획된 메시지의 안개 속에 존재한대. 우리말에 어디에서도 을이나 르를 찾아볼 수 없어. 이 말은 이 아이는 일형식 동사로서 주어 동사로 이미 완결된 구조를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나머지 모든 아이들은 다 수식어구인데 수식어구가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일단 괄호로 묶어주고요. 그 수식어구가 왜 길어지는지부터 일단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수식어가 길어질 때는 그게 어떤 아이가 길어지든지 간에 우리가 할 일은 정확합니다. 항상 똑같죠? 그 안에서 다시 동사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다 라는 또 다른 동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명시적으로 계획되었다. 이것도 또 동사로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렇게 두 개의 동사를 찾아서 동사가 이 문장들을 길게 확장시키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렇게 동사를 찾은 다음에는 이 문장의 메인인 주어 동사와 연결되는 연결고리를 먼저 잡아주면 돼요. 주어 동사 이후로 영작될 연결고리를 잡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다라는 말과 이 괄호 속에 있는 어떤 부분이 이제 연결고리를 잡고 매칭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존재하다라는 동사 옆에 있는 구문을 먼저 분석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찾은 수식어구는 어디 있어요? 여기 안개 속에 존재한다. 이 표현이 되겠죠. 여기 이제 직접적으로 존재한다라는 말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수식어구는 형용사와 부사 두 개가 존재하고요. 그런데 형용사, 부사 같은 단순 수식어구보다는 전명구처럼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아이가 거의 대부분의 영작 과정의 메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개 속에라는 아이를 전명구로 표시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fog라는 단어가 보이고요. 그래서 in a fog라고 해서 안개 속에 존재한다라는 표현을 일단 영작을 해줬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안개 속에 옆에 있는 아이를 보니까 다시 메시지의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이가 다시 전명구로 확장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뭐의라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 of를 이용해서 of messaging이라고 영작을 마무리합니다. 자, 여기까지 영작을 하면 우리는 안개 속에 존재한데 그 안개는 어떤 안개냐면 메시지의 안개래. 그렇죠? 무슨 말인지는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자, 이제 다시 또 그 남아있는 수식어구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남아있는 수식어구들은 지금까지의 수식어구들과 달리 단순 전명구와는 달리 우리가 이미 찾은 두 개의 동사를 중심으로 확장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미치도록, 영향을 미치도록, 두 번째는 계획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미 찾은 수식어구와 바로 옆에 있는 요 명시적으로 계획된 요 아이를 이제 수식어구 자리에 집어넣도록 할게요. 명시적으로 계획된. 자, 여기서 연결고리를 잡은 우리는 된 밑에 들어있는 니은이라는 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 니은과 니은은 형용사의 대표어미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디자인이라는 말을 어떻게 집어내야 되느냐? 요거는 이제 따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디자인. 자, 디자인이라는 말을 형용사형으로 만드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우리 배웠죠? 앞에 to를 붙이거나 뒤에 ing나 ed를 붙이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이 모든 방법은 동사를 형용사로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현재분사와 과거분사는 그 자체로 형용사형 어미의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다만 투부정사를 쓰면 걔는 미래의 의미를 갖게 되고요. 그렇죠? 아직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그리고 디자이닝과 디자인드는
능동과 수동의 개념을 갖게 됩니다. 됐죠? 자, 여기서 우리는 디자인의 의미를 한번 따로 적어보도록 할게요. 디자인은 무엇을 계획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적어보세요. 이 아이를 to 디자인으로 적거나 아니면 디자이닝이라고 적으면 둘 다 능동 개념이기 때문에 뒤에는 무엇을 디자인하는지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됐죠? 근데 이 괄호 안에는 명시적으로 계획되었다고만 했지 도대체 뭘 계획하고 있는지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이 괄호 안에는요. 그래서 이런 능동형 형용사를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수동형 목적어로 쓰면 되겠죠. 수동형 형용사를 쓰면 되겠죠. 써줄게요. 이렇게.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정말 단독으로 이 아이를 도와준다면 그 자체가 오류예요. 왜냐면 형용사는 한 단어일 때는 앞에서 도와준다고 배웠고 두 단어 이상일 때는 뒤에서 도와준다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는 명시적으로라는 부사 수식어구와 함께 하겠구나. 그래서 explicitly라는 표현으로 두 단어로 확장시켜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디자인드가 단독으로 메시징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designed explicitly, 명시적으로 계획된 이라는 아이가 이제 앞에 있는 메시징을 도와주게 되겠죠. 자, 이제 나머지 수식어구 처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남아있는 수식어구는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도록이라는 수식어구고요. 우리가 아까 찾은 동사가 미치도록이라고 들어있습니다. 자, 미치도록이라는 말은 여기 influence, 영향을 미치다에서 가져온 말인 게 눈에 보여요. 그럼 일단 이 influence라는 아이를 그대로 적어주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 동사를 형용사로 만드는 방법은 이미 얘기했습니다. 앞에 to를 붙이는 방법, 뒤에 ing나 ed를 붙이는 방법. 됐죠? 그래서 목적어의 의미에 따라서 능동으로 쓸지 수동으로 쓸지를 이미 결정을 하고 우리는 작업하는 걸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다라는 말에서 이 영향을 미치다라는 동사의 목적어에 해당되는 아이가 있는지 찾아보면은 있죠. 이 우리의 행동이라는 목적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influence 뒤에다가 이 우리의 행동이라는 말을 적어주면은 our behavior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아이는 목적어를 취하는 능동형으로 확장됐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전에 동사 앞에 붙이는 두 가지 to나 뒤에 붙이는 ing 이 두 개 중에 써야 돼요. 이제 ed라는 수동을 써버리면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 없게 되니까요. 그렇죠? 다만 차이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투부정사 미래 개념을 갖게 되고요. ing는 지금 현재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아직은 영향을 미치지 않은 상태인 걸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 영향을 미치다라는 아이가 미래의 개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ing가 아닌 to 부정사를 이용해서 to 부정사로 확장시키면 돼요. 됐죠? 자, 결론 내려봤는데, 자, 봐봐요. 자, 정말 위에 있는 디자인드가 형용사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있는 메시지과 의미 관계가 맞아야 돼요. 메시지는 메시지인데 어떤 메시지? designed explicitly. 명시적으로 계획된 메시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아이는 물리적으로 앞에 명사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이는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이 아닙니다. 뭘까요? 부사적 용법이 되겠죠. 자, 부사적 용법의 대표적인 쓰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넘버 원은 목적입니다. 그렇죠?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도록이라고 이제 의역이 된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됐어요. 자, 여기까지 혹시 빠진 부분 없는지 혹시 수일치나 시일치상 수정 작업할 부분 없는지 마무리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말과 영어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존재한다. We exist. 3인칭 단수 아니니까 동사에 S나 ES를 붙일 작업은 필요 없겠죠? 자, 다음. 자,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존재하냐면 안개 속에 존재한대. In a fog. 근데 그 안개는 어떤 안개냐면 메시지의 안개래. of messaging. 근데 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면 명시적으로 계획된 메시지래. designed explicitly. 그렇죠? 그런데 그런 메시지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to influence our behavior.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존재한대. 그렇죠? 자, 우리 좀 시간이 지났지만 교재 파악 그림을 떠올리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글이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고 다음 문장 영작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봐봐요. 자,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명시적으로 계획된 메시지의 안개 속에 존재한대. 자, 여기서 일단 메시지는 이 글의 핵심이었던 광고 메시지를 지칭하겠죠. 근데 그런 광고 메시지가 안개 속에 존재한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메시지를 파악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광고 메시지가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거지? 도대체 뭘 말하고자 하는 거지? 이게 이제 명확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광고 메시지가 안개 속에 존재한다고 표시됩니다. 그렇죠? 근데 잘 봐요. 근데 또 안개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확인했더니 다시 뭐라고 되냐면 명시적으로 계획되어 있대요.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그럼 광고가 우리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지 판단해보면 당연히 물건 좀 살래라는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명시적으로 계획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안개 속이라는 말만 가지고 이 메시지가 뭔가 부정확한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글의 핵심이 광고고 이 광고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 물건 좀 살래라는 명확한 의도가 드러난 글이기 때문에 이 안개라는 말을 가지고 오역을 하면 안 됩니다. 광고를 통해서 우리는 광고의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정도의 해석을 하면 돼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5번 문장 하고요. 다음 페이지 6번 문장 영작 들어가도록 할게요. 나머지 이제 전체 영작이 완성된 다음에 문장 전체를 교집합 긋는 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심도 깊게 해석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심도 있게 할 거기 때문에 일단 한 문장 한 문장의 영작에만 집중을 하면 됩니다. 자, 다음 문장 갈게요. 동사 찾아서 표시해 주세요. 자, 그러면 변화한다라는 동사가 눈에 보이죠? 자, 다음 알리는 이와 이와 짝이 되는 주어를 찾아줍니다. 은는이가로 했을 때는 우리의 행동이라는 주어가 명확하게 눈에 보이죠? 일단 이 두 개의 단어로 영작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의 행동은 our behavior. 나온 단어는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변화한다. change 같은 단어가 눈에 쉽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겠지만 그런 단어는 없고요. 대신 shift라는 단어가 눈에 보이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주어 동사 완성했습니다. 자, 이 문장도 여기서 완성된 이미 문법적으로는 완성된 1형식 구문이에요. 그 말은 나머지는 전부 다 수식어구로 확장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일단 모든 수식어구를 괄호로 묶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묶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놀랄 것도 없이라는 아이는 surprisingly라는 아이를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자, surprise는 남을 놀라게 하다. surprising은 남을 놀라게 하는. surprisingly는 그 아이의 부사 수식어입니다. 그래도 놀랍게도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놀랄 것도 없이라고 부정 구문을 썼기 때문에 not이라는 부정 부사와 함께 not surprisingly라고 적어주면 수식어구가 완성되겠습니다. 써준 건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남아있는 괄호 두 개를 작업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의도된. 두 번째, 정확히 그 방식으로. 자, 이 중에서 주어 동사로 우리가 표현한 이 문장의 메인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잡습니다. 잡아보세요. 두 개의 괄호 중에 어떤 아이가 될지. 자, 아까 전에 5번에서 예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문장의 핵심 동사가 변화하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 아이와 바로 옆에서 그 아이를 도와주고 있는 정확히 그 방식으로라는 말을 정리하면 되겠죠. 자, 정확히 그 방식으로를 영작을 해주세요. 정확히 그 방식으로. 자, 대부분의 수식어들은 전명구로 확장된다 했어요. 그 안에 동사가 있는 게 아니라면. 자, 그래서 그 괄호 안에 있는 전명구를 찾으면 그 방식으로 이 방식이라는 명사와 함께 전명구로 확장된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자, 방식이라는 말은 여기 매너라고 보이죠? 그래서 좀 여백을 두고 여백을 두고 매너라고 적어줄게요. 에이, 지우개. 그래서 매너. 전치사는 in으로 확장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방식으로 in manner 영작했습니다. 자, 근데 정확히라는 부사 수식어구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정확히라는 부사 수식어구는 안 보입니다. 보이네요. 여기 precisely라고 있네요. 자, 그럼 요거 정확하게 넣어줄게요. 자, 사실 정확하게 넣어주라고 했지만 이 부사는 위치가 자유자재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세요. 쌤이 넣는 데다가 넣든 그 옆에다 넣든 뭐 사실 별로 그렇게 크게 상관없어요. 그렇죠? 부사는 채점 요소의 조차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 데나 넣어줄게요. 꼭 이 자리에 안 넣어도 되나요? 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in precisely manner 정확히 그 방식으로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라는 관사를 안 적었네. 그치? 그럼 여기다가 더도 적어줄게요. 그래서 in precisely the manner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상관없어요. precisely의 위치는 뭐 전면기 앞에 쓰든 전면기 가운데 박아놓든 그 뒤에 쓰든 뭐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제 한 단어 남았습니다. 의도된이라는 한 단어 남았습니다. 자, intend 가지고 확장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밑으로 칸 내려서 intend 공부합니다. 자, 니은이라는 아이가 보여요. 따로 적어보세요. 의도된. 자, 동사에 니은을 붙여서 형용사형 어미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자, 동사를 파생하는 방법은 누누이 말하지만 세 가지가 있죠. 해볼게요. 앞에 to를 붙이는 방법, 뒤에 ing나 ed를 붙이는 방법,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to와 ing는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능동형 확장이고요. ed는 목적으로 취할 수 없는 수동형 확장입니다. 됐죠? 이 차이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해석을 떠나서 그렇죠? 무엇을 의도하는지 이 주어진 우리말에서 있냐? 아니 없지. 그냥 의도된이라고 했는데 그냥 의도된이 끝이잖아. 무엇을 의도하는지가 안 나오잖아. 물론 있어. 나중에 찾아보면. 근데 지금 이 안에서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는 to나 ing가 아닌 ed라는 수동형 형용사형을 쓰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intended라고 씁니다. 자, 이제는 의미적으로 확장하는 방법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intend의 의미를 따로 적어야겠죠? 자, intend는 타동사로서 무엇을 의도하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자, 여기서 만약에 ing를 붙인 아이와 ed를 붙인 아이가 어떤 식으로 의미가 달라지는지 우리가 직접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intending은 그냥 는을 붙여서 무엇을 의도하는 이 되겠고요. ed는 BPP, 수동 구문에 쓰이는 말로서 의도된 이렇게 수동형 해석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문법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우리는 목적으로 취할 수 없으므로 수동을 써야 된다. 그렇지? 그리고 의미적으로 수동의 의미, 의도된이라는 수동의 의미가 더 적절하다. 그렇죠? 그래서 intended라고 써야 돼요. 자, 그럼 이제 intended 위치가 요 A 자리냐 B 자리냐라는 거를 이제 너희가 고민해서 적어놓으면 되겠죠? 적어놓으세요. 그게 끝입니다. 자, 만약에 자, 포스트잇을 내려서 이 의도된 방식이라는 말을 어떻게 적는지 쌤이랑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건 좀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잘 들어주세요. 적습니다. 노트 밑으로 내려서 의도된 방식. 자, 그러면 의도된이 intended 한 단어니까 앞에다 적어줄게요. intended manner 라고 해야 될지. 그럼 이제 전면으로 확장되면 the intended in the intended manner 이제 이런 식으로 확장되겠죠. 그렇죠? 좀 더 얘기할게요. 자, 아니면은 뒤로 박아서 manner intended라고 써야될지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일단 결론은 둘 다 돼요. 아니 아무리 봐도 한 단어인데 당연히 A가 되는 거지 어떻게 B가 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너희들의 문법 지식이 필요합니다. 얘는 한 단어이지만 사실은 고스트처럼 유령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숨겨져 있어. 됐죠? 누굴까요? 누군지 아는 사람? 비동사.
자, 방금 전에 누군가가 대시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비동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100점이 나옵니다. 됐어요? 왜요?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는 동시에 생략할 수 있다고 배웠거든요. 기억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자리에 적어보세요. That is라고 적으면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 That is intended, 의도된 방법 해서 이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된 구문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at is는 비록 생략되긴 했지만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아이는 intended라는 아이를 우리가 눈에 보지만 실제로는 원래 이 that is intended라는 세 단어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B는 가능합니다. 물론 that is가 생략되었다 하더라도요. 그렇죠? 원래 그 자리에 주관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구문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A는 어떨까요? 그것도 고민해 보세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넣었던 그 전명구를 마무리해서 A를 전명구로 확장해 보도록 할게요. 자, in the intended manner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in the intended manner. 자, 그리고 이제 precisely까지 넣어주면 in precisely the intended manner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더라는 정관사의 기능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잘 봐, 얘들아. 자, intended는 저거 과거 분사라고 일컬어지고요. 더는 정관사라고 일컬어집니다. 하지만 이 두 개 다 뭐 문법적으로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사실 그렇게 중요한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아이의 이름을 바꿔줄게요. 스토리 교재에서 배웠던 영어의 핵심 분사 4개 중에 하나로요. 자, 우리가 스토리 교재에서 영어의 핵심 분사 4개는 영어의 왕인 동사와 삼총사, 명사, 형용사, 부사로 구성된다 배웠죠. 그렇죠? 과거 분사는 그럼 명사를 도와주는 형용사라고 이름을 다시 지어줄게요. 그리고 정관사는 모든 관사는 우리 명사를 도와주는 형용사의 기능을 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아이도 형용사라고 이름을 다시 지어줄게요. 됐죠? 그래서 the intended manner 이렇게 하면은 더라는 아이도 manner를 도와주는 형용사의 기능이고 intended도 manner를 도와주는 형용사의 기능이에요. 됐죠? 자, 그럼 선생님 무슨 말 할지 알겠죠? 그래서 가능은 해요. 문법적으로 가능은 한데 굳이 intended를 뒤로 보낼 수도 있다면 그렇죠? 이렇게 in precisely the intended manner 해가지고 수식어가 너무 많이 한 군데만 집중되어 있는 걸 사실 원어민들은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정신사납거든요. 그래서 앞뒤로 좀 분산을 시켜주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됐죠? 가능하다면. 그래서 결론 A, B 문법적으로 둘 다 되지만 이미 그렇지 않아도 많은 아이들이 매너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intended를 뒤로 빼서 후지에 수식하면은 원어민들은 그 의미를 훨씬 더 깔끔하게 이해한다고 여기면 돼요. 알겠죠? 자, 이해되면 좋고요. 이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다만 너희는 이 intended라는 아이가 that is intended,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된 구문이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되고요. 알겠죠? 그래서 B도 가능하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쌤이 맨날 이제 싫어한다고 얘기한 게 있어요. 아니, 맨날 무식하게 외우는 거 싫다고 했으면서 이 자리에 내가 어떤 근거로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됐다는 걸 아나요? 그걸 알려줄게요. 알겠죠? 됐어요? 그걸 알려줄게요. 잘 들으세요. 자, 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일단 매너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그리고 이제 이 intended라는 수식어에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달아볼게요. 자, 기억나 얘들아? 쌤이 뭔가가 파악되지 않으면 항상 똑같은 얘기를 했어. 주어가 길든 목적어가 길든 보어가 되든 수식어가 길든 뭔가 길어지면은 그 안에서 뭘 찾아라? 동사를 찾아라. 그래서 너희는 이것만 해주면 돼. intended는 쌤이 질문할게. 자, 그럼 매너 뒤에 있는 intended를 분석할 거야. 분석이 잘 안 돼, 나 쳐. 그렇지? 자, 그러면은 쌤이 질문할게. 자, intended 길어 안 길어? 쌤이 길어지면 그 안에 다 동사 찾아라 했어. 길어 안 길어? 길다고 해. 그러니까 길다라는 게 물리적으로 기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알았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도 깊다고 생각해. 알았죠? 이해가 안 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건 네가 모르는 뭔가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들어. 길다라는 말과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intended를 보고 만약에 이제 뭔가 고민이 된다. 이거 왜 이런 거지라고 고민이 된다. 그럼 그 안에서 뭘 찾는다? 무조건 동사를 찾는다. 됐어요? 뭔가 길어지면 무조건 동사를 찾으라 했잖아요.
다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확장. 뭔가 길어진다라는 말은 진짜 물리적으로 긴 것뿐만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포함합니다. 알았죠? 됐어요? 자, 그런데 그때 동사가 없으면 무조건 뭐 박아넣으라 했죠? 비동사 박아넣으라 했어요. 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The manner is intended. 그런 그 방법은 is intended. 의도된 방법입니다. 해서 완벽한 부분이 나와요. 이게 이 자리에 비동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게 사실 여기서 꼭 우리가 주격과 근대명사 비동사의 그 생략 현상을 무식하게 외워만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지 알겠죠?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는 뭐 그렇게 어려운 구분은 없었고요. 이제 우리말과 영어를 빨간색 형펜으로 매칭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놀랄 것도 없이 not surprisingly. surprise는 남을 놀라게 하다. surprising은 남을 놀라게 하는, surprisingly는 놀랍게도 not을 붙여서 부정부사와 함께 놀랍지도 않다. 그죠? 엄청 당연한 일이다. 라고 이제 수식어구 정리했고요. 다음 주어. 우리의 행동은 our behavior. 변화한다. shift. 자, 우리 확인 작업할 때는 주어동사 수일치 확인해 주려 했습니다. 주어동사 수일치 확인하세요. 확인했죠? 그랬더니 수정해야겠죠? 그래서 S 붙여줍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100번 말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수일치 안 해주면 지금까지 모든 과정이 다 허공으로 날아갑니다. 빵점 처리해야 된다고 얘기했어. 알겠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는 확인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 초록색 형광펜입니다. 자, 그런데 변화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변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느냐? 그 방식으로 변화된대. 그래서 in the manner, in the manner. 그렇죠? the manner, 그 방식, 그 방식으로 in the manner. 그렇죠? 근데 정확히 그 방식으로니까 in precisely manner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물론 이때 precisely의 위치는 정면과 안에 넣든 옆에 넣든 아무데나 넣으세요. 상관없어요. 알겠죠? 다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의도된이라는 동그라미. 한 단어지만 intended라는 말 자체가, 자, 이제 결론 얘기해 줄게요. 아까 안 했던 얘기니까 잘 들어주세요. 왜 이 단어는 한 단어이지만 두 단어 이상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냐면 순수한 형용사가 아니잖아요. 됐어? 순수한 형용사가 아니야. 그렇지? 프리티처럼 순수한 형용사가 아니야. 이게 끝이야. 자, 이해가 안 돼도 들으세요. 그래야만 너희들의 구문 능력 자체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잘 봐요. 되게 재밌게 설명해 줄 거니까 끝까지 들어줘야 돼요. 자, 만약에 이런 구분이 있다고 써봅시다. 적어야죠. 듣고 적으세요. 자, guy, 어떤 아이가 있는데 who is pretty. 그 아이가 되게 예쁘장하게 생긴 아이래. 남자도 예쁘게 생길 수 있지 뭐. 미소년. 됐지? 자, 그럼 여기서 아이들아 잘 봐. 우리가 배운 대로 주격 플러스 비동사를 생략해서 날리면 guy pretty가 되잖아? 그렇다고 설마 이 아이가 이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 있을까? 말이 안 되지. 이렇게 주격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는 순간 이제 프리티는 어이구야 나 여기 있으면 안 되겠네 라고 위치를 바꿔서 당연히 pretty guy로 자신의 진짜 자리를 찾아가야겠죠. 여기까지 이해갔나요? 그래서 원래는 a guy who is pretty라는 관계사절 구문이었더라도 who is가 생략되는 순간 pretty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남아있을 수 없어요. 왜요? 한 단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동해서 다시 재구성해야 됩니다. 영작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 갔어요? 그런데 다시 적으세요. 그래서 노트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manner, 방식, 어떤 방식? which is intended, 의도된 방식이라고 해봅시다. 자, 여기서 주관 플러스 비동사를 빼고 생략하고 남아있는 아이만 그대로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아이는 물론 앞으로 이렇게 가서 다시 적어줄게요. intended manner라고 적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내비두어서 manner intended라고 해야 될까요? 대답해 볼 사람. 이거 아까 한 얘기예요. 이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뭘까요? 둘 다 됩니다. 됐죠? 둘 다 됩니다. 자, 이제 쉽게 정리해 줄게요. 이제 앞으로 너희는 intend를 그냥 한 단어 두 단어거나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두 단어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과거분사로 확장된 구문으로서 intend 더하기 pp로. 됐죠?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 아이는 intend 더하기 pp 두 단어로 봐도 되는구나. 그래서 뒤에 있어도 되는구나. 물론 물리적으로 띄어쓰기 단위가 없기 때문에 한 단어로 봐도 되는구나. 그래서 앞에 써도 되는구나. 그래서 intended manner라도 되고 manner intended라도 되는구나. 둘 다 인정되는구나. 이게 마무리예요. 알았죠?
지금 위에 있는 포스트잇과 밑에 있는 포스트잇을 꼭 구별해서 비교해 주세요. guy whose pretty에서 whose 생략되면 guy pretty 존재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됐죠? pretty guy라고 재구성해 줘야겠죠? 하지만 manner which is intended에서 which is가 날아가고 나면 그때는 intended manner와 manner intended가 둘 다 가능하다. 뭐 어쩌라고? 그냥 아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야. 다만 이해를 하고 아무나 쓰라는 얘기지. 이해를 하고. 알겠죠? 이해를 하고.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자, 이제 혹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은 아이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쫙쫙 그으면서 간 거예요. 그 오픈이라는 단어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이 흔히 변화한다 해서 변화, shift라는 동사를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거 넣어주세요.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동사를 도와주니까 shift라는 동사 앞에다가 often이라는 빈도 부사를 넣어주고 not surprisingly, our behavior often shifts in precisely the manner 그리고 마무리 intended 이렇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해서 5번, 6번 영작 마무리하도록 할게요.